약자의 편에서는 부드럽게, 변화를 위해서는 강하게, 삶의 현장에서 서민의 희망이 되기를 자처하는 국회의원 홍영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홍영표 의원의 바쁜 하루를 엿본다. 홍영표 의원이 속해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소위. 오늘 홍 의원은 사회를 맡아 7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특히 전력수급계획은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 이 논의가 제대로 된 전력수급계획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란 정부의 2년 단위 전력설비 구축 계획으로 7차는 2029년까지의 전력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계획안을 만들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수요 분과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서로 다른 전망,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서 합의해서 어떤 이 지금 안이 나온 겁니까? 사실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대부분이 그것들이 충분히 논의 안 되고 그냥 그 애초에 처음에 나온 안대로 그대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안이 지금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원형한 모형도 언제든지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단기적인 잠재 성장의 추세를 갖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경제 변동을 전부 다 반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후 자동차 공장 용접공으로 취업해 노동운동에 청춘을 바쳤던 청년 홍영표는 대기업 사무직을 거쳐 정부 1급 고위직까지 올라 한 편의 영화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갈등 관리 전문가라는 평을 받아온 홍 의원은 지금도 사회 곳곳의 갈등을 때우고 수리하고자 치열하게 이 시대의 용접공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동차 공장 용접공 시절부터 홍영표 의원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그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오늘은 경제난 속 중소기업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LCD를 제조하는 한 벤처기업을 방문했다. 납품하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저희 개발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직접 개발하신 네. 거예요? 기술력도 있고 시설도 이렇게 투자해서 잘 갖춰놨는데 미국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좀 더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현장 실무와 지사 경영 관리 이력, 국정 운영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홍영표 의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듣기에는 이보다 더 제격인 인물도 없을 것이다. 재작년에 그러면 한 6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은 100분도 안 됩니다. 저희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직원이 6분의 1로 줄었네요. 이렇게 600명의 직원이 1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데요. 국회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좀 진짜 발벗고 나서주셨으면 하는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애환을 하나씩 알아간다.
제조 공정에서의 미세한 이물질 하나가 불량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꼼꼼히 작업복까지 갖춰 입은 홍영표 의원. 홍 의원이 그 답답한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공장에 들어섰다. 지금 왜 놀고 있어요? 일이 없어서? 공정이 이거 자체가 좀 없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량이 부족해서. 네, 물량도 아니 저 옛날에 이쪽에 다 6개 라인이 다 돌고 있었는데. 다 돌아가네. 네. 지금 이렇게 한 반도 안 쓰시는 거네? 저희가 1층, 2층, 3층까지 썼는데 지금 3층에서도 반도 못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텅 빈 공장을 둘러보는 홍영표 의원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넓은 공장에 이렇게 정말 일감이 없어서 재작년이랑 참 위안에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 정도 해서 뭐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전체 이 공장 중에서 한 3분의 1도 못 쓰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게 하고 가야죠. 오늘 저도 놀랐는데 그게 한 2년 전만 해도 직원이 600명이 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봤더니 직원이 지금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고용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다는 걸 저도 오늘 확인을 했고, 특히 이제 이런 제조업 쪽에서 계속 기업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서 정말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자들의 삶에 눈을 뜨게 되며 그들의 편에 서왔던 홍영표 의원.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은 의정 활동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또 신장시키는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 우리가 지금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도 적어도 법정 근로시간 이상의 과다한 초과노동, 이것은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 의원은 현재 부평 최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토론회 현장을 찾았다. 내년 말 부지 반환을 앞두고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바로 그 옆에 인근에 살아서요. 그게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당한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금 부평 발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평 미군기지가 조만간 이전합니다. 그래서 미군기 이전을 계기로 해서 공원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중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문화, 복지, 체육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는 그런 오늘 토론회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최대 군수공장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기지를 설립하며 한국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부평 미군기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기지 반환 운동을 벌인 끝에 내년 인천시로 반환될 예정이다. 공원 운영의 전문가들이 그 실제 팀에 들어가서 공원을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공원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이 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 녹지 체계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의공부대에 그 복지기관이 지금 그 건물이 있다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보수를 해서 농인복지회관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부평이 정말 더 어르신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에도 이제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충분히 저희가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떤 특정 교육기관 아니면 뭐 상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참여 토론회 등을 열어 역사적, 문화적 유산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자는 의견에 현장의 참석자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역사와 문화, 전통 또 우리들의 어떤 다음 세대의 어떤 상상력을 이렇게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 꼭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오고 가자 공원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졌다. 구민으로서 오늘 그 정치를 잘했고요. 상당히 유익하게 듣고 갑니다. 두 분 국회의원과 하신 말 그대로 저희가 힘은 없지만은 그 과정대로만 해나가면 좋겠어요. 부지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군용철로를 둘러보기 위해 홍 의원이 이동했다. 철길이 이 부대를 이렇게 쭉 감싸면서 군 그 부대의 어떤 철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철로를 철거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부평역에서 산곡동 군부대를 잇는 군용철로는 이미 작년부터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마침 지나가던 인근 주민들에게 공원화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홍 의원. 이걸 없애지 않으면 이제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6차선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도로가 되고 녹지를 많이 만들어야 주거 환경 좋게 좀 이런 거 만들어야 다 이런 거 다 없애고 벽 없애고 이제 저기 하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쾌적하게 잘 돼 있어요. 나무도 많고 그런 걸 다 살려야 된다. 아니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으니까 저희 여기 말고 또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또 철길이 또 있거든요. 그 애들이 지나다닐 때는 좀 위험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도 노인분들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인천 시민이 아닌 이방인의 공간으로 남아있던 부평 미군기지.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이곳이 인천 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2016년 말부터 이전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이 공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아주 좋은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앞서 사전 작업을 위한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국방부와 인천시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현안 논의에 나선 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부지 활용에 걸림돌이 될 환경오염 치유와 경작지 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거의 20년 동안의 민원입니다. 이 동네 민원. 그 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국방부에서 그런 차원의 뭐 배려랄까요? 부지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의 협조와 해결을 요청하는 홍 의원. 그 시기를 저희도 하나 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못을 못 박는 게 환경부하고 주한미군하고 협상해서 타결이 돼야 그게 이제 인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제 부평 미군기지가 우리 부평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57만 명이 사는 이 한복판에 대략 한 25만 평의 아주 큰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부평의 뭐 주거 환경이 이제 대폭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부평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쁜 홍영표 의원이지만 시민들과의 만남도 포기할 수는 없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바로 부평 구립여성합창단의 연습 현장. 사실 홍 의원의 취미는 음악 감상으로 여유만 있다면 몇 시간이고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할 정도인데 그의 관심과 지원 덕에 구립여성합창단은 부평의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막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을 해가지고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연습하는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참 여유가 있으면 조금 도움도 많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좀 격려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더운데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간단한 안부를 묻는 짤막한 인사지만 그 안에서 그의 진심이 묻어난다. 더 저희들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공연 언제 하세요? 9월 초에 대회도 돼요. 그럼 응원을 가야 되겠네. 응원 부대를 잘 조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시민들이 있기에 그는 오늘도 힘이 난다.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옆에서 응원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연습장에서 더 좋은 연습으로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주셔서 기둥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방문. 매달 이곳에서는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재개정 추진 관련으로 보호법상 전통시장은 권리금 포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 전통시장 상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진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제가 뭐 인천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좀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우리 노력을 시당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재개발 사업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산곡동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간담회 현장을 찾았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1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도 마련되지 않고 이걸 정말 누구한테 설명드리고 말만 듣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정확한 지침서가 통과된 뒤에 강남에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거하고 우리 지금 이 청천동 상곡동 이런 데 사는 건 이게 다르다. 지역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항상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만큼 그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제가 할 일은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교통도 좋게 하고 교육 환경도 좋게 하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그런 인프라를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저도 사실 국회의원하고서 정말 보람을 느낀 게 이 7호선이 착공한 겁니다. 저도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는데 그게 왜 돼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부평구청역이 생기니까 그 주변은 다 개발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공사. 이 노선은 부평구청역부터 성남역까지 연결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이 부평이 정말 여기 살기 좋은데 진짜 명품 도시다. 교통도 좋고 교육도 좋고 문화, 체육, 복지 시설도 잘 돼 있고 다행히 좀 그런 이제 결실들이 맺어서 저는 2, 3년 안에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그 이제 수건 사업들을 좀 해나왔는데 저는 뭐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게 계획에 차질 없이 좀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지역 발전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이 일 하나는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작은 노력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열린 귀와 부지런한 발로 뛰어온 국회의원 홍영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온 진정한 정치인. 홍영표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이다.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ay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ir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